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늘 역대급 반등장으로 코스피 9% 상승하고 5,500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14% 상승하면서 1100포인트로 올라왔고요.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 히트맵 대부분의 종목이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히트맵이 이런 올블루였다면 오늘은 올레드로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요. 시장이 흔들리면서 걱정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빠르고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안심입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면 저는 다행히 이 초록선에서 반등을 했다고 보고는 있는데 코스피만 놓고 보면 저는 이 초록선에서도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검정선을 한 번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는 있고 오늘도 강하고 좋은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약간의 불안함은 저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의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다가 이런 구간이 온다면 조금 더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몇몇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 룸이 남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검정선만 닿인다면 저는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대응 없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홀딩하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정했고요. 자, 코스닥 오늘 역대급 강한 상승은 나왔지만 여전히 이 검정선은 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 검정선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을 살 이유가 지금은 좀 없어 보이긴 해요. 일단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오늘 11% 반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제 기준일 뿐이지만 이 검정선까지는 하락을 안 하고 이렇게 약간 공간이 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이 조금은 불안해 보여요. 뭔가 꼭 이걸 다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코스피처럼 이 가격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이고 그래서 코스피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삼성전자 역시도 저는 한 번 더 하락을 찍고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이 제가 보는 가격으로는 16만 5천 원입니다. 저는 코스피와 시총 상위주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넘어가고 훨씬 더 크게 상승한다고는 보는데 이런 불안함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차트 같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기준선을 너무 많이 이렇게 깨고 온 상태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봐도 삼성전자처럼 명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역시도 제 기준에선 약간 이런 공간이 좀 열려있고 올라간 느낌이라서 이런 매물대 구간을 한번 터치하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반등한 구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으로는 안 보이고 이런 구간은 그래도 훨씬 더 이렇게 매물대가 좀 쌓인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가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 가격은 이런 구간까지 한번 하락을 해준다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 76만 5천 원의 매물대 구간으로 보여서 뭔가 시장의 반등은 기쁘지만 아직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는 느낌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이 52만원 선에서 기준선에서 반등을 했다고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좋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현대차 역시도 이 매물대가 많은 구간 가까이는 왔는데 코스피, 삼전, 하이닉스와 같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갔다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는 있고
그래서 별다른 대응을 할 생각은 없지만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검정선을 터치했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자,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 검정 기준선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우선주는 제 느낌에는 엄청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준선 위로 마감을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준선을 못 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정확하게 이 기준선에 붙어서 마감을 한 상태라서 우선주 같은 경우 내일 종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내일 종가가 27만 1,000원 이상이라면 저는 우선주를 아주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27만원 이하에서 마감이 된다면 더 큰 하락은 없더라도 이 가격을 다시 갔다 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한 틱이라도 더 높았다면 엄청 좋게 보였을 것 같은데 완벽한 기준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항상 우선주가 먼저 좀 좋은 차트를 완성하고 본주를 기다린 부분이 있어서 제 눈에는 우선주 차트가 좀 좋아 보여서 현대차 본주에 대한 걱정은 좀 덜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하락폭이 조금 더 남은 것처럼 보이긴 하고, 현대차랑 비슷하게 이 매물대 구간 가까이 내려오긴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그런 차트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가격을 그어보면 뭔가 이 매물대에서 약간 위인 느낌이라서 이 가격을 조금 더 깨고 내려갔다 올라가야 안정적일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물론 이대로 바로 올라주면 그게 저한테도 모두에게도 제일 좋은 길인데, 그리고 오늘 20% 상승 나온 인텔리안테크인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차트가 많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되게 깔끔하게 어제 터치하고 오늘 기준선 위로 시작해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온 게 되게 깔끔한 차트를 완성을 한 것 같아서, 주봉으로 보면 이 고점 라인을 완벽하게 리테스트하고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이라서 다음 채널까지 깔끔한 상승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한 40%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인텔리안테크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런 양봉 놓친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오리온입니다. 같이 기다리던 오리온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 기준선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고 이 기준선 넘어가면 또 좀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텔리안보다는 차트가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금융주들 역시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KB금융 이런 매물대 구간, 이런 기준선 좀 확실하게 밟고 넘어가주는 느낌이라서 좀 하락폭이 적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제 기준에선 안정적으로 좀 보이는 느낌이고, 이렇게 좀 넓게 봐도 이까지 빠질 일은 없어 보이고, 여기까지 빠지려면 지금보다 거의 20%가 더 빠져야 되는데 이까지 빠질 일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어제 정도가 최저점으로 보고 현대차 우선주처럼 제 기준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KB금융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 역시도 정확하게 하프선 밟고 반등하는 그림이라서 제 기준에선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하프선이 85,000원이었는데 완벽하게 밟고 넘어가준 그림이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선 터치하고는 못 넘어가고 마감을 했고요. 어제의 하락도 약간은 떠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온 느낌이라서 약간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내일 이 기준선을 못 넘고 하락을 한다면 다른 은행들보다는 좀 하락이 약간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쌓인 기준선인데, 그리고 하프선으로 보면 이 정도인데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시간의 차이이고 은행주 자체가 다 같이 간다면 결국 따라갈 느낌이라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기준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보여지고 은행이 약간은 좀 갈리네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은 하나금융지주가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더 하락폭이 남은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내일 여기서 기준선 넘어서 양봉 나와주면 또 좋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증권인데 미래에셋증권 역시도 이 약간 허공에 떠서 반등을 한 느낌이고 반등을 하고도 이 기준선까지는 아직 못 올라간 상태라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을 내일 넘어버리면 또 그림이 확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차라리 하락할 때 아예 이까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약간 더 이렇게 공간을 다 남겼는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좀 이렇게 뺐다가 찍고 반등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하락을 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도 한 번 더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락이 있더라도 오늘처럼 강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잠깐의 조정이고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더 시장이 남았는데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좀 좋은 상승 나와서 모두들 마음 편하게 주말 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내일도 시장 움직이면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